사업자금을 신청하러 가면은 이미 자금이 소진되었다. 지금 상태로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신청하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자금을 알아보다가 10%, 15%, 어쩌면 그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도 닥치게 되죠.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다가오는 3월달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만 올해 사업자금 받을 수 있는 난이도가 확 줄어들 거예요.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이라서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 5월달이 되겠죠. 그런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기존 신고 기간보다 빨리 재무제표를 만드세요. 일명 가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2023년보다 24년도에 회사 사정이 더 좋아서 매출, 영업이익이 더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기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분들은 제 기간에 재무제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얼굴 성적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회사의 자본부터 입출금, 현금 흐름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지 앞으로 3년간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때마다 이 재무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무제표의 여러 사항들에 대한 커트라인들을 이미 공개하고 있어서 신청하더라도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려운 얘기겠지만 일부러 마이너스를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이려고 비용을 더 잡아서 마이너스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 잠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본 잠식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 자본 잠식은 피하셔야 돼요. 이 완전 자본 잠식은 본인 자본금도 없게 되는 것,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이 출자 전환을 하든 어떻게든 자본 잠식은 막으셔야 돼요. 12월 31일 이 전까지만 잘 마무리하시면은 그 상태의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만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10개가 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도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 재무제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컨설턴트랑 같이 봐야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좋아하는 재무제표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재무제표가 바로 정답이겠죠. 그러면 대표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하지만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건전하게 만들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 지원들을 활용한다면 정말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자, 끝으로 대표님들이 3월달을 준비하면서 재무제표를 잘못 만드셔서 그 이유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길 바라겠습니다. 1년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매달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게 골고루 분포를 해놨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산 비중의 집중도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는 상반기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월부터 5월까지 한 70% 정도는 소진되는 것 같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정책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시기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받았던 자금인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8월 달 정도였고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빨리 신청하세요. 아무래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실 때는 이 영상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고 거기에 자금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지역, 도나 시에서 주는 그런 자금까지도 확인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이든 기금, 재단과 같은 경우에 보통 2년마다 인사이동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그런 업체와의 결탁을 막고자 그렇게 하는데요. 한 1월 달에 보통 인사이동을 발표하고 이동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한 1, 2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선정되고 지원받는 게 좀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서 자금 집행 유무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23년도 말에 진행했을 때와 2024년도 초에 진행했을 때 컨디션이 거의 달라진 게 없었는데 이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부가세 신고하고 오면은 우리가 해주겠다 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 일어나고 적응을 할 시기인 3월달, 4월달에 신청하시는 게 보다 유리하십니다. 사업이 잘 된다면 오히려 자금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2년 전에 미팅을 했던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문의를 남겨서 미팅을 했었고 만나보니까 사실 자금은 필요 없고 그냥 뭔지 궁금해서 신청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표님 사업 잘 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니까 최근 이커머스 사태랑 또 직접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아져 갖고 갑자기 힘들어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4억에서 5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한 최대한 2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자, 이것처럼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자금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사업이란 바다에 어떤 파도가 칠지 모르기 때문에 순항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더 잘 돼서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회사가 좋아지면은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관에서 먼저 전화가 와요. 돈 필요 없냐? 우리가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잘 되실 때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회사의 이익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만 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고민은 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면은 저희가 대표님 머리 정말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뻔하다는 건 그만큼 자주 나오는 얘기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도 회사에 맞게 준비하고 또 본인 회사에 맞는 자금을 찾고 그리고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대표님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면은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한두 푼 아끼려다가 오히려 잘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대표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로 신청 주시면은 무료로 진단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